한 나라가 700년 넘게 독립을 지켰습니다. 로마 제국도 바이킹도 잉글랜드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죠. 그런데 1707년 이 나라는 스스로 독립을 포기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는데도요. 그런데 30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역사가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땅에는 1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처음엔 사냥과 채집으로 살았죠. 6,000년 전쯤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거대한 돌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오크니의 스테네스나 루이스의 칼라니시 같은 거섭 유적은 종교 의식 장소였죠. 이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켈트계 부족이었을 겁니다. 기원전 325년 그리스 탐험가 피테아스가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최초에 기록했습니다. 섬 전체를 알비온이라 불렀고 북쪽 끝을 오르카스라고 했죠. 이 지리 정보는 로마로 전해졌습니다. 로마는 서기 43년 브리튼 섬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군은 남쪽부터 천천히 북상했고 서기 71년쯤 현재의 남부 스코틀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서기 80년대 총독 아그리콜라는 섬 전체를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칼레도니아 부족이 저항했죠. 84년 몬스 그라우피우스 전투에서 로마가 승리했지만 이곳을 지배하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산악 지형의 인구도 적었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군은 결국 남쪽으로 철수했고 122년 하드리아누스 반격을 쌓았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최북단 경계가 됐죠. 로마가 물러난 뒤 5세기경 여러 부족이 각자 왕국을 세웠습니다. 북동쪽엔 픽트족의 왕국, 남동쪽엔 게르만계 앵글족의 왕국, 남서쪽엔 브리튼계 켈트족 왕국, 서쪽엔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스코티족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스코티족이 나중에 스코틀랜드라는 나라 이름의 기원이 됐죠. 563년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일랜드 수도사 성 콜룸바가 아이오나 섬에 수도원을 세우면서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100년 동안 모든 왕국이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공통 종교를 갖게 됐지만 왕국들 사이의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93년 새로운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바이킹이죠. 처음엔 수도원만 약탈했지만 곧 오크니, 셰틀랜드, 서부 제도에 정착했습니다. 9세기 중반엔 노르드인과 게일인이 섞인 제도 왕국이 생겼고요. 바이킹의 위협 때문에 840년대 케네스 메가핀이라는 지도자가 게일 왕국과 피트 왕국을 합쳤습니다. 이게 발전해서 10세기 초 알바 왕국이 됐고 11세기 말엔 남서쪽 왕국과 일부 북부 지역까지 흡수했죠. 스코틀랜드 왕국의 시작입니다. 1066년 잉글랜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르만인 윌리엄이 정복했죠. 이게 스코틀랜드에도 영향을 줬는데 노르만 귀족들이 스코틀랜드 궁정에 들어오면서 봉건제가 도입됐습니다. 남쪽 이웃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죠. 한편 서부 제도는 아직 노르웨이 지배 아래 있었는데 1263년 알렉산더 3세가 전투에서 이기고 1266년 조약으로 이 땅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1286년 알렉산더 3세가 갑자기 죽으면서 왕위 계승 문제가 터졌습니다. 후계자가 없어서 왕위 다툼이 벌어졌고 여러 후보가 나타났고 귀족들은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에게 중재를 부탁했습니다. 최악의 선택이었죠. 에드워드는 1292년 존 베일리어를 왕으로 선택했지만 대가로 스코틀랜드를 속국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 대항했습니다. 유명한 올드 얼라이언스죠. 화가 난 에드워드는
1296년 침공해서 왕국을 점령했고 대관서까지 런던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윌리엄 월리스라는 귀족이 저항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297년 스털링 브리지에서 승리했지만 다음해 폴커크에서 패배했죠. 월리스는 도망다니다 1305년 체포돼서 런던에서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더 브루스가 1306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독립전쟁을 계속했고 1314년 베노번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죠. 이 승리로 1328년 독립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고 1332년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1357년 조약으로 끝났지만 이때 완전히 확보한 건 독립뿐이었습니다. 1371년 새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스튜어트 왕조죠. 이 왕가는 300년 넘게 스코틀랜드를 다스렸고 나중엔 잉글랜드 왕위까지 차지했습니다. 15세기에 영토가 거의 완성됐는데 1468년 제임스 3세가 결혼 지참금으로 오크니와 셰틀랜드를 받았거든요. 1437년엔 에든버러가 수도가 됐고 여러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16세기 초 잉글랜드와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1513년 제임스 4세가 침공했다가 플로든 필드에서 전사했죠. 전투 중에 죽은 마지막 영국 군주였습니다. 1542년엔 제임스 5세도 전쟁에서 졌고요. 이 전쟁들은 종교 문제와 얽혀 있었습니다. 1534년 잉글랜드 왕 헨리 8세가 가톨릭과 결별하고 성공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는 스코틀랜드도 개신교로 만들려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러프 우인이라 불리는 잔인한 전쟁이었죠. 어린 메리 여왕을 자기 아들과 강제로 결혼시키려 했지만 메리는 프랑스로 도망가서 프랑스 왕자와 결혼했습니다. 1560년 남편이 죽자 메리는 돌아왔지만 스코틀랜드는 이미 개신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메리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종교를 바꾸려 하지 않았죠. 그래도 양쪽 모두 불만이었고 음모와 반란 끝에 1567년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잉글랜드로 도망갔다가 엘리자베스 1세에게 감금됐고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1603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후계자 없이 죽자 메리의 아들 제임스가 잉글랜드 왕위를 물려받은 겁니다. 한 사람이 두 나라의 왕이 된 거죠. 하지만 두 나라는 여전히 별개였습니다. 각자 의회와 법이 있었고요. 제임스는 궁정을 런던으로 옮겼고 이후 왕들은 런던에서 지냈습니다. 1625년 찰스 1세가 즉위했는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637년 잉글랜드식 예배를 강요한 거죠. 장로교도들이 격렬히 반발했고 이게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14년간 새 왕국을 휩쓴 전쟁이었죠. 1649년 찰스가 처형됐고 스코틀랜드는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선포했지만 1650년 크로웰에게 정복당했습니다. 크롬웰 사후 찰스 2세가 복귀했습니다. 1685년 그가 죽자 가톨릭 신자인 동생 제임스가 왕이 됐죠. 개신교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1688년 네덜란드의 윌리엄을 초청했습니다. 제임스는 프랑스로 망명했고 윌리엄과 메리가 공동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이랜드 지역은 제임스를 지지했습니다. 이게 자코바이트 운동의 시작이죠. 1689년 봉기가 일어났고 1692년 글렌코에서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스코틀랜드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690년대 파나마에 식민지를 만들려다 완전히 실패해서 나라 재산의 거의 5분의 1을 날렸거든요.
1707년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고 스코틀랜드 의회가 합병 조약을 승인한 겁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됐죠. 경제적 이득을 약속받았지만 국민 대다수는 분노했습니다. 700년 독립의 역사가 끝난 거니까요. 불만은 폭발했습니다. 1715년, 1719년, 1745년에 자코바이트 봉기가 일어났죠. 1745년 봉기가 가장 컸는데 찰스 에드워드 스튜어트가 이끄었습니다. 초반엔 에든버러까지 점령했지만 1746년 컬로든에서 완패했습니다. 영국 땅에서 벌어진 마지막 대규모 전투였죠. 정부는 하이랜드를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시족 체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에 스코틀랜드는 문화적으로 꽃피웠습니다. 18세기 후반 계몽주의의 중심지가 됐거든요. 시인 로버트 번스,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같은 거장들이 나왔죠. 19세기는 산업혁명의 시대였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조선업과 철강업이 발전했습니다. 에든버러와 글래스고는 거대 도시가 됐죠. 하지만 도시는 과밀했고 많은 사람들이 북미와 호주로 떠났습니다. 19세기 동안 약 200만 명이 이민을 갔습니다. 20세기 초 스코틀랜드는 대영 제국의 산업 중심지였습니다. 클라이드 강의 조선소는 세계 최고였죠. 제1차 세계대전 때 큰 희생을 치렀고 전쟁 사이엔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엔 전통 산업이 몰락했고 20세기 후반 내내 쇠퇴가 계속됐습니다. 자치권 요구가 커졌습니다. 1999년 292년 만에 스코틀랜드 의회가 다시 열렸죠. 보건, 교육, 사법 같은 분야의 권한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독립이냐 연합이냐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스코틀랜드의 역사는 생존의 역사입니다. 로마도 바이킹도 잉글랜드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죠. 스코틀랜드는 영국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외부 세력에 맞서 싸워온 역사를 가진 민족이니까요. 확실한 건 스코틀랜드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절대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